에어컨을 켜는 즉시 24시간 내내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걱정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에어컨을 틀 때마다 15만 원가량 전기요금이 나와 고민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여러 브랜드와 모델의 에어컨을 직접 설치해온 임성택 기사입니다. 고객님 댁에 설치하러 갈 때마다 안타까운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사용하신 분들은 전기요금을 절반 이상 아끼실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제가 케어해드린 한 어르신은 한 달 전기요금이 26.000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기종의 에어컨을 쓰는 옆집은 125.000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요금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두셔도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70만 원 보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며 더위에 잠 못 드셨다면 이제는 그런 불편을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만약 더 이상 전기요금을 헛되이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정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음악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실수,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실수,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 밖에 나가면 켜두는 건 낭비 아닐까? 하며 당연히 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재가동할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집을 비운 후 다시 되돌아와 에어컨을 켜면 처음 5분은 평소보다 전력 소모가 3배에 달합니다. 실내 온도가 30 가까이 올라가 있다가 26으로 다시 낮추려면 에어컨이 최고 출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 후 다시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과 같아 연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구간입니다. 반면 에어컨을 계속 켜둔 채면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만 가동하므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수십 년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에어컨을 끄지 않고 켜둔 것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떠나실 때는 꺼도 되지만 장 보러 가거나 짧은 외출 시에는 켜두시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실수,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줄어든다는 착각. 바람이 덜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 모두 에어컨 내부의 압축기는 거의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제습 모드는 바람 소리가 적고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전력 소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냉방과 제습은 전기 사용량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은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제조사 실험 결과 같은 온도 기준에서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즉, 제습 모드는 전기를 아끼려면 바람이 적게 나오니 그게 곧 절전이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입니다. 30년 노하우, 제습 모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1. 처음에는 냉방 모드로 시작하세요.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추기 위함입니다. 2. 한두 시간 가동 후 제습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미 충분히 시원해진 상태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3. 냉방과 제습을 적절히 조합해 사용하세요. 덥고 습한 날은 냉방 오른쪽 화살표 제습 순으로 작동하시면 쾌적하면서도 전기세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엔 냉방, 이후엔 제습, 이 원칙만 잘 지키셔도 에어컨 전기세를 확실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껐다 켰다 하거나 항상 제습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반쪽 절약에 그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르신, 에어컨을 오래 켜두어도 방이 좀처럼 시원하지 않다면 지금 바람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치해드린 두 가정의 사례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동일한 평수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 분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분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설정하셨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 차이는 무려 56.000원이었습니다. 단지 바람 방향 차이 하나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발끝에 닿으면 시원하다라고 느끼시며 바람을 아래로 설정하십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니라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시원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원리는
과학의 기초입니다. 이 원리에 거슬러 바람을 아래로만 보내면 냉기는 바닥에만 고이고 머리 위는 여전히 더운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어컨 센서가 실내가 여전히 덥다고 판단하여 계속 작동하게 되고 전기만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에어컨 바람은 항상 천장쪽 위로 향하도록 설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냉기가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와 방 안 전체를 고르게 시원하게 만들고 실내 온도가 빠르게 설정 온도에 도달하여 에어컨이 자동으로 쉬게 됩니다. 결과는 전기요금 절반 절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에어컨 주변 공간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는 에어컨 앞이나 바로 아래에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큰 가구를 놓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람이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에어컨 앞에는 가급적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바람이 실내 멀리까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높이는 진짜 원인은 온도나 사용시간이 아니라 바람 방향과 가구 배치입니다. 지금 바로 리모컨을 들어 바람 방향을 위쪽과 확산으로 설정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시원하고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에어컨의 기능 설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에어컨이 판매되었지만 그중 80%는 제대로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리모컨의 오토 버튼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델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의 이름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기능은 같습니다. 저는 이 버튼을 30년 동안 마법의 버튼이라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스스로 전력 소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켜두어도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모드로 사용하면 에어컨은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28도에서 26도로 낮추려면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도달한 후에도 계속 세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는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줄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원함이 유지되지만 에어컨은 스스로 쉬며 전기를 절약합니다. 심지어 이 기능은 실내 온도, 습도, 사람 수까지 감지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전합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기사님이 옆에서 직접 조절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설치해드린 두 가정에서 비교한 결과 일반 모드로 사용한 집은 전기요금이 93.000원이었고 오토 모드로 사용한 집은 57.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리모컨을 확인해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중 하나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십시오. 화면에 그런 기능 이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토 기능입니다. 어르신, 이처럼 작지만 중요한 설정 하나로도 전기요금을 절반 가까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신청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에어컨 리모컨을 아무리 살펴봐도 오토, AI, 스마트 같은 버튼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 혹은 설정 버튼을 찾아보십시오. 많은 경우 이 안에 해당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이 기능이 100%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AI 모드니까 무조건 좋겠지, 지능형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AI 모드에도 분명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 처음 30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AI 모드는 초기 30분 동안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때 자꾸 온도를 바꾸거나 전원을 껐다 켜면 잘못된 습관으로 인식해 이후에도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 30분은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의점, 오래된 에어컨의 AI는 단순합니다. 2015년 이전 모델의 AI 기능은 이름만 AI일 뿐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자동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점, AI 모드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AI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어르신의 체감 온도만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온도를 1도 정도씩 천천히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AI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거나 손님이 자주 오고 가는 경우 AI 모드가 자동으로 최적의 설정을 찾아줍니다. 하지만 늘 일정한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자동 모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동 모드보다는 어떤 자동 모드든 에너지 효율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리모컨에서 마법의 버튼을 꼭 찾아서 눌러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바로 창문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통유리 거실 창 등은 하루 종일 강한 햇빛을 실내로 들여보냅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는 오르고 한번 들어온 열기는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을 켜는 것은 마치 난로 앞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냉기가 잘 퍼지지 않아 에어컨은 계속 작동하고 전기세는 급등합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단, 일반 커튼이 아닌 열차단 기능이 있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 또는 창문용 선팅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험한 바에 따르면 암막 커튼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에 달했습니다. 3도 차이는 에어컨의 작동 강도를 바꿔놓고 에너지 소비량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거실이 넓거나 창이 많은 가정에서는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요금 절약의 핵심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반드시 커튼을 닫아주세요. 2에서 3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는 저녁까지 집안 온도를 올립니다. 또한 커튼 색상도 중요합니다. 검정색이나 진한 색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으니 흰색, 은색 또는 연한 색상의 커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선풍기 위치도 주의해주세요. 창문 쪽에 놓으면 뜨거운 외부 공기를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 두고 실내의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됩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어르신의 여름 전기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컨 바람이 약하거나 냄새가 나고 전기세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그 원인은 필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설치해드린 수많은 사례 중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한 할머니 댁에서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뒤덮여 있어 원래 색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3년 동안 필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전기요금은 한 달에 15만 원이 넘었고요. 제가 필터를 깨끗이 청소해드린 후 다음 달 전기요금은 78.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청소 하나로 월 7만 원 이상을 절약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공기를 제대로 흡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작동해야 합니다. 마치 입을 막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 해도 2배의 전기가 필요한 셈입니다. 어르신, 더러운 필터 하나가 전기세를 2~3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에어컨은 같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 더 세게, 더 오래 작동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기 소비량이 급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냉방 효과까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충분히 차가워지지 못하고 방은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에어컨을 더 세게, 더 오래 틀게 되어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1. 에어컨 전원을 끄십시오. 2.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냅니다. 3.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4.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뒤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5.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면 됩니다. 모두 합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의 수고로 한 달에 약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권장 주기는 2주에 한 번입니다. 여름철에는 먼지가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달력의 첫째 주, 셋째 주로 표시해 두시면 청소가 습관이 되어 잊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지고 불쾌한 냄새도 사라지며 바람도 훨씬 시원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 원 절약. 이보다 분명한 절약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신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냉방 가전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되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그 가정 안에 65세 이상 어르신, 6세 미만 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 작성도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할인 수준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여름 전기요금 자체를 없애주는 수준의 강력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때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제도를 모르는 형제자매,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함께 신청하시면 당신의 한 통의 전화가 한 가정의 여름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부터는 에어컨을 켤 때도 더 이상 전기요금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외출 시 껐다 켰다 하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의 현명한 사용법, 마법의 오토 버튼 활용, 햇빛 차단, 필터 청소, 그리고 정부의 70만 원 지원금까지 당장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꼭 주변 지인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어르신의 손에서 보내신 영상 하나가 또 다른 가정의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을 시작합니다. 라는 다짐으로 새로운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처음으로 에어컨을 켜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